제가 트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원장님, 저 얼마나 틀 수 있나요? 자, 우선 오른손 검지를 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눈 뒤쪽을 60도 하방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틀 수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경환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뒷트임이랑 밑트임 수술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뒷밑트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뒷트임은 우선 말 그대로 눈의 끝점을 눈 뒤로 보내주는 수술이고, 밑트임은 눈의 아랫선을 눈의 아래로 내려주는 수술입니다. 뒷트임은 가로 방향으로 확장되는 수술, 밑트임은 세로 방향으로 눈을 확장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뒷트임과 밑트임은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뒷트임만을 하던 시절에는 눈의 끝을 이렇게 쬐습니다. 뒷트임이 길어졌는데 간격이 좁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밑트임으로 확 내립니다. 즉,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새살이 조금 돋는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트임이 다시 붓거나 돌아가는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밑트임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뒷밑트임도 절개, 비절개가 있던데, 그럼 둘 다 비절개만으로도 트임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트임 수술은 말 그대로 절개를 해서 하면 절개법, 비절개를 해서 비절개법. 아무래도 절개법을 사용을 할 때는 비절개법보다 훨씬 더 이제 확장되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유지 기간도 또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비절개법은 상대적으로 절개법에 비하여 훨씬 더 회복 기간이 빠르고 수술한 당일에도 많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절개법상의 이제 실밥 제거의 불편함, 다시 병원을 내방해야 되는 불편함, 비절개법의 이제 유지력의 약함, 확장되는 정도의 부족함 등을 개선하고자 저는 이제 미세절개법으로 절개 부위를 조금 줄이고 미세절개를 해서 실밥을 제거 없이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술 이후에는 따로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미세절개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원장님, 저 얼마나 틀 수 있나요? 트임 수술은 사실 마법은 아니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수술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끝과 실질적인 안화라고 하는 뼈의 끝, 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수술이므로 뼈를 넘어서는 틀 수는 없고요. 뼈까지 트는 게 제일 최대한입니다. 보통 트임을 하면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뒷트임이라는 수술은 눈의 끝점을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끝점이 180도, 즉 수평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면 그냥 눈꼬리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끝점이 60도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눈 끝점을 이동시켜서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한테서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눈꼬리를 내리는 효과를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러 가서 코 수술 같이 하면 회복기간 2배 걸리나요? 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복기간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뒷트임 따로, 밑트임 따로 수술을 하게 되면 각각의 회복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오히려 2배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단지 비용만으로 하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회복기간이라든지 일상으로 걸리는 시간,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같이 할 때가 비용이 더 절감되는, 연차를 2번 써야 될 거 1번만 써도 되고, 그런 것도 마저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자, 우선 오른손 검지를 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눈 뒤쪽을 60도 하방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60도로 당기는 이유는 뒷트임과 밑트임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60도 하방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눈 아랫부분이 확장이 되고 눈 뒤가 좀 시원해져 보인다면, 나 그래도 뒷밑트임 한번 해보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괜찮으시다면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밑트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제가 말리는 거는 이소성 속눈썹이라고도 하는데, 속눈썹이 나는 자리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아래 눈꺼풀에 겉살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속눈썹을 밀어 올리는 경우에 이게 눈을 찔러요. 이런 사람들은 밑트임을 하게 되면 더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들 삼배간이라고 말을 하는 눈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밑트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눈이 더 많이 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꼭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눈 뒷부분
피부톤이 약간 벌어져서 디귿자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양각 증대가 있으신 분들은 외양각과 뼈와의 거리를 체크해 본 다음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뒷미트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뒷미트임이 요즘 핫한 수술이기는 합니다. 눈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키우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수술이기는 한데, 하지만 뒷미트임이 모든 환자분들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